네, 오늘은 의료목 14항 자성을 떠나지 아니한다 했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입니다.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한자어로 분리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 용어에서는 응모소주 이생기심이 곧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응하여도 마음이 어디 주한 바가 없이 착이 없이 착됨이 없이 마음을 내게 되면 그 자체가 자성을 떠나지 않은 마음을 낸 것이다. 그렇게 마음이 일어난 것 자체는 모두가 만법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만법에는 모든 일체 만법에는 자성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불교식 표현을 들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전지 작업을 하다가 벌을 쏘이고 나니까 그야말로 그 순간에는 아무 그 생각이 없더라고요. 끄만히. 그래서 작업을 딱 멈추고 자리로 돌아왔는데 뭐 아물지도 바르고 냉찜질도 하고 또 혹시나 침이 있나 해서 이렇게 긁어도 보기도 하고 뭐 나름대로 이제 상식적인 응급처치를 하고 나서 몸을 씻고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자고 앉아 있는데 욱신욱신하니 아프고 부어 올라와서 책을 보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나는 벌을 쏘기 이전의 마음과 벌을 쏘인 후에 이 마음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아무 벌에 쏘기 전에는 뭐 작업도 일심으로 하고 또 다른 때 같으면은 책을 볼 때도 일심으로 볼 텐데 이게 아프다 하니까는 집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픈 것도 아니고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프기 이전에 그 청정일념이고 원망 부족한 마음이고 딱 그런 것인데 아프다 하는 순간에 나는 이제 내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지금 나는 자성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수행을 잘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탁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벌에 쏘이니까 아프고, 아프니까 집중이 안 되고,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우려가 될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자.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이 통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병원을 갔다 왔어요. 자, 그러면 저의 이 행위가 자성을 떠난 것입니까? 자성을 떠나지 않은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과 자성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어느 경계가 오면은 거기서 생하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무언가 경계가 부딪힘이 있는데 아무것도 또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은 작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체가 있으면 작용이 있는 것이 자성이지. 본래 이제 요란함이 없지만 또 본래 그 통증이 없지만 벌이 쏘였으니까 아프고 마음이 집중이 안 돼서 흐트러지고 이렇게 해서 자성의 그 움직임이 변화가 온 것 이 자체도 자성의 작용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성이라 하면은 무정무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정무동하되 또 소리도 있고 움직임도 있고 변화도 있는 이 자체가 자성의 운용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는 밥을 먹고 추울 때는 옷을 입는다 이런 것이지 추워도 옷을 안 입고 더워도 옷을 안 벗고 배고파도 밥을 안 먹고 뭐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자리에서 생겨나는 것이 그 작용이 자성의 원래 모습이고 자성의 본체이고 또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자성의 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벌을 쏘였을 때부터의 모든 것은 자성을 떠난 것이다, 안 떠난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무엇인가를. 그 불교 표현으로는 이제 응무소주 이승계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벌을 쏘였을 때 일어난 그 마음이 다른 마음, 즉 다른 마음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내가 벌에 쏘여서 아프니까 집중이 안 된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집중을 못하는 것은 잘못이야. 라고 생각하면은 이것은 그 마음에 집착된 거죠. 또 내가 왜 아침에 이런 전지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이야? 이런 마음까지 또 일어났으면 이것도 자성을 떠난 거예요. 나는 오직 때가 됐고 울창하니까 이거를 전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전지를 했을 뿐이고 또 벌의 입장에서 보면요. 벌도 그 안 좋은 가옥과 같은 혼돈한 조용한 곳에 갑자기 인간이 가서 윙 하고 달라들었으니 벌은 당연히 자기 집을 보호하고
자기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를 쏴버릴 거 아니에요. 벌 입장에서도 보면은 당연히 자성을 발현한 거죠. 당연히 움직인 거죠. 내가 인간이 침입하기 이전에는 편안하게 자기 일들 하고 자기 집을 다 보호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벌과 저는 자성을 떠나지 않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원불교 교법의 표현이에요. 원불교식의 표현입니다. 우리 원불교에서는 그 무시선법에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시냐면은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것이 한결같은 무시선 공부이다. 그러겠어요. 진공으로 체를 삼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텅 빈 것을 기본, 원리, 근본으로 삼고 묘유로 그에 따른 어떤 경계가 오거나 뭐가 변화가 원인이 제공이 되면 그에 따르는 당연한 움직임으로 용을 삼는 것이 그 움직임, 작용하는 것이 곧 한결같은 무시선 공부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에 쏘였어 하는 것을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고 쏠 수밖에 없잖아요. 벌에 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당연한 이치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제 중요한 것이고 또 벌에 쏘였으니까 이제 벌독이 침독이 퍼지니까 아프고 이제 부어 오르는 것도 내 신체의 당연한 반응이겠죠. 이것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뭐 벌이 왜 그 자리에 있어 또는 내가 왜 아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을 당연한 그 벌에 쏘인 것을 이치로 받아들이고 내 몸이 아픈 것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의료적 처치를 받아야겠다 해서 이제 병원에 갔다 온 것도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제가 벌에 쏘이고 나니까 다음에는 이제 벌에 왜 쏘이게 됐는가를 이제 유추를 해왔어요. 이제 작년에 교당 페인트 작업을 한다고 그쪽을 전지 작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1년이 또 지났으니까 2년 만에 전지를 하게 된 것이니까 많이 울창했어요. 울창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금년에 하게 된 건데 울창하니까 이제 벌집도 그쪽에 들어가 있고 안전하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서는 그래도 해에 한 번 내지 꼭 두 번은 그 전지 작업을 깨끗이 해야 맞다. 이런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교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를 의미를 하죠. 그 중에 이제 나무 과목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 거기에서 사는 이제 벌도 있고 또 그 작업을 하는 이제 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교당과 나무와 벌과 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합성체잖아요. 이 합성체는 제가 벌을 쏘였다 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전부 다 하나임을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이런 것 보고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그럴 수밖에 없게 하나를 이룬 것을 공적 영지라고 해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원만 부족한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용이 생긴 거잖아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전지 작업을 한다. 또 벌은 또 침해를 받았다. 나는 벌에 쏘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벌이 나를 쏘고 나는 쏘임을 당해서 작업을 그만두고 이런 것들은 진공묘유의 조화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연한 그 원인에 의해서 이치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교당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고, 내 마음 관리하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수행을 한다 또는 수양을 한다 그래요. 이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주의 이치와 사람의 그 마음 작용이 일치를 시켜서 또는 일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불교 교법의 표현으로 보면은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또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공부를 하며 자성을 떠나지 않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